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9년 5월 24일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마치 우리 몇 개월 동안 진행되어 왔던 별별수다에 같은 제목을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의 내용인데요. 아파트 거래 3개월 연속 증가 바닥 찍었나? 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일단은 거래량 급감에 따른 기저효과일 뿐이다. 일단은 거래량이 회복이 되고 봐야지 일단 일정 부분 매물이 소진됐다라는 것만으로 바닥 찍었다라고 속단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3월부터 소폭 반등하기 시작해서 3개월 연속 증가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기저효과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연초까지 거래량이 굉장히 급감해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거래가 조금만 늘어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그러면서 마치 시장이 회복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효과를 기저효과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만든 자료에 보면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 것 같진 않아요. 그죠? 그러면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은 해요. 봄 이사철을 맞아서 내 집 마련 실수요자들이 움직인 것이다 라는 얘기가 또 있고요. 또 하나는 다주택자들이 똘똘한 한 채를 위해서 정리하는 과정인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소장님도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의 얘기는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급매물이 많이 소진됐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은? 아니, 그냥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남 쪽 같은 경우 핫해요. 그래서 전고점 회복까지는 아닐 수 있어도 많이 쫓아왔고요. 대기 매수세들이니까 2월달, 3월달에 2월달에 특히 잡았던 사람들이 거의 승자다, 위너다. 그때 그걸 갖다 좀 더 떨어지면 사야지 하고 대기 타던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차, 내 이번 한 턴 놓쳤구나.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반등의 성공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살짝 회복해서 전고점을 향해 달려가는 지역도 있고 아닌 지역도 있고, 조금 온도차는 지역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급매물 중심으로 거래가 됐다라는 것은 일단 다 확인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게 그럼 심리 사야겠다 또는 약간 올라간 금액이라도 쫓아가야겠다라고 매수자들의 심리를 움직일 만한 요소는 뭐가 있었을까?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은 물량이 살짝 지금 그러니까 입주 물량 쇼크 이런 것 때문에 올해 입주 물량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입주 물량이 헬리오시티 입주 다 끝났고, 그렇죠. 예, 그래서 메모드급의 물량들이 일단 소화가 되면서 네. 시장에 물량이 쏟아지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다 소화가 됐단 말이야? 예상과 같은 충격은 아니네. 임대가가 예상과 같이 폭락, 어느 정도 바닥 찍고 임대가 올라가는 모양도 확인했고 하니까 약간 조급해지는 마음이 드는 매수자들이 있었겠죠. 이제 그런 분들이 가서 조금 받아줬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가을이죠. 여름 가을 시장에 또 다시 이제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그 상황, 그렇게 전세 공급이든 매매 공급이든 공급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시장을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이냐, 의견은 갈려요. 그러니까 사실 강동구 물량들이 많은데, 그렇죠. 강동구 물량들이 강남권 인기지역 단지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보는 분도 계시고 무슨 소리냐, 차별화된 시장이다, 두 개의 시장은 다르다. 송파는 바로 옆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어도 그러니까 헬리오시티는 바로 이제 잠실 엘스라든가 이 단지들. 근데 엘스라든가 이런 지역의 매수 이번에도 거래하는 흐름들을 보면 거의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엘리트레파라고 얘기하는 송파의 대표 대장 단지들을 사람들이 팔고요. 어딜 갔냐면요, 대치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개포라인, 강남라인, 개포라인, 대치라인 이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팔고 조금 보태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거래량들이 됐는데, 헬리오시티가 딱 버티면서 하니까 실제로 이제 엘리트레파도 힘든 거죠. 그러니까 갈아탈 수가, 내게 빠져서 갈아타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다가 다시 회복되고 나니까 송파 반등 얘기가 나오는 게, 그렇게 갈아타는 게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강동구 쪽의 재건축 아파트 물량들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애초에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따로 놀 것이다. 음. 뭐 이제 그렇게 분석하는 분도 계시고요. 뭐 의견은 다양하게 있고 저는 잘 모르겠고 그래요. 제가 던지는 메시지는 음. 그냥 이런 의견도 맞을 수 있고 저런 의견도 맞을 수 있다. 판단 여러분이 하시라는 뜻으로 그렇죠. 말씀드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네, 네. 미래 얘기는 아닌 거죠. 네. 일단 우리 강 선생님 미래 얘기라는 거 굉장히 싫어하시니까. 네. 내가 농담이 농담. 알았어. 그게 아니라 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전통적으로 6, 7월 달에 부동산 분위기는 네. 어땠냐 이런 얘기를 한번 원래 6, 나눠보고 7월은 싶어요. 좀 쉬어가는 달 아닌가요? 그렇죠. 네. 저도 지금 그렇게 네, 네. 왜냐하면 학군 수요가 겨울 방학 때는 움직여도 네. 여름 방학 때는 안 움직이거든요. 대신 학군 중심으로 방학 때 이제 대치동 주변으로 그 임대주택 이쪽은 굉장히 활성화가 돼요. 근데 전통적인 부동산 동향 매매 시장 자체는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수장님 생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뭘 또 몰라. 몰라. 근데 왜냐하면 사실 저는 사람들 반응을 좀 보는데 3기 신도시 공급 대책 나오고 나서 트래픽이 쫙 늘었다가 쭉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도 다시 열기가 살짝 식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이게 제가 올해도 여전히 불안 요소가 뭐냐면 청약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청약 시장이 과열되고 달아오르면 결국 청약은 내 집을 갖고 싶은 사람들이 계속 달려드는 일종의 그 판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저희 카페 트래픽은 월요일이 제일 높아요. 일요일까지 가족들이랑 놀고 쉬다가 월요일 되면 출근해 살 일 없나?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트래픽 쫙 늘어나요. 그리고 계속 빠지는. 그러니까 월요일 높고 화수 이렇게 조정받아서 빠지다가 일요일 살짝 토요일이 제일 낮고요. 그다음 일요일 살짝 올랐다가 월요일 확 올랐다. 이런 구조 이런 트래픽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부동산 스터디 카페를 활용하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월요일보다 화요일이 더 높고 화요일과 수요일이 비슷한 수준이 되는 이상 현상이 나와요. 그럼 왜 오늘은 트래픽이 오히려 더 늘었지? 그게 뭐냐면 이번 주에 청약들 아까 지금 성남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오늘 청약 경쟁률이 얼마가 나왔나? 이 경쟁률을 다른 카페 회원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있나 궁금하니까 와서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주요 검색어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뭐 지식정보타운이든 북일에도 또 더 나올 것도 있고 좋은 분양 물량들이 계속 시장의 불을 지펴줄 만한 어떤 불안 요소로 계속 작용할 거라서 예. 앞으로 6월달 지금 이 분위기 자체는 살짝 소강 상태의 느낌이긴 하지만 이제 이런 분양 물량들이 계속 과열되고 사람들의 자극하면 그렇잖아요. 와서 봤는데 분양 내용 보려고 와서 봤는데 보니까 어디가 얼마 올랐어요. 저희가 또 얼마 올랐네요. 물건이 하나도 없네요. 이런 글도 보이기 시작하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부동산 시장 자체가 사실 뭐 데이터냐 분석이냐 빅데이터 뭐부터 시작해서 심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 뭐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뭐 일단 평상시에 6, 7월의 부동산 시장 자체는 그렇게 뜨거운 시장은 아니었어요. 물론 예외적으로 뭐 부동산 시장의 화랑기일 때는 굉장히 시장이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6, 7월엔 그렇게까지 활성화된 시장은 아니었는데요. 저는 한편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사람들이 똑똑해져 가고 있다. 그러면서 학습 효과가 있어서 사실 이번에도 굉장히 좀 그랬던 게 뭐냐면 아까 선생님도 잠깐 언급하셨다시피 헬리오시티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풀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수준이 됐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이 뭐냐면 이 전세를 굉장히 일찍부터 시작했어요. 입주 예정일 1년 전부터 전세를 놨으니까.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빨리빨리 서둘러서 움직이다 보니까 시장의 가격 급락하는 폭은 예상했던 것보다 작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처럼 학습 효과가 이렇게 좋다. 다시 얘기하면 점점 사람들이 부동산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수장님이 카페 운영을 잘 하셔야 되겠어요. 카페 얘기 죄송합니다. 카페에는 제가 능력한 범위 내에서만 네. 그래서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보다는 개입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생태계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수장님이 카페 키운 철학이잖아요, 그죠?
네. 자, 그렇습니다. 아무튼 부동산 시장이 청약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또 다른 변화와 움직임을 보일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 주에 준비한 소식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밖에 날씨가 엄청나게 덥습니다. 완전 더워요. 그러니까요. 이제 드디어 여름이 시작되는 건가요? 오늘 반팔 반바지. 자, 아무튼 환절기라서 건강 관리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